방탄에 대한 브랜딩을 되게 높이 샀잖아요. 굉장히 높이 사죠. 예. 근데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 맞나요? 이것도 계획된 브랜딩이었는지. 아니요? 나만 궁금해? 결국엔 머신러닝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브랜드 경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정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사실 인간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의 비전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대한민국은 6.25를 겪으면서 되게 배가 고팠는데 지금 잘 살게 되어서 BTS나 기생충이 나왔잖아요. 문화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사람들은 더 이제 충족하게 될 거고 기본 욕구를 충족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브랜드나 디자인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플러스 거기서 경험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소비하는 거를 올리지 않고 경험하는 것을 올리잖아요. 맞아요. 나 플렉스 했어. 그쵸. 이런 거 사실 재수없잖아요. 대신 경험하는 걸 올려. 나 방탈출했어. 나 산악 등반했어. 이런 것들 인스타에 올려요.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즐거워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산 것은 일주일이면 기분이 쿨다운 되지만은 내가 작년에 유럽 여행 가고 온 것은 기억이 남아요. 현대사회는 경험이 더 중요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보다 브랜드 전체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나이키를 사는 것은 그 나이키 옷, 섬유 제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키를 사는 거는 그 브랜드에 담겨있는 경험을 사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봐. 너 도전해봐. 너 할 수 있어. 이 브랜드 철학을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경험이라고 준 거고, 브랜드 경험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무언가를 팔아하지 말고 무언가 경험을 주셔야 돼요. 사실 맞아요. 이제 뭐 자산의 가치도 가치지만 이제 경험에 대한 자산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할 거다라는 생각이 또 그리고 브랜드도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1인 브랜드기도 하니까 맞아요. 이제 뭐 에브리바디 다 1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1인 브랜드라고 하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직업적으로 조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감명을 많이 빗은 게 BTS입니다. 저는 사실 2015년부터 BTS를 알았고 2017년부터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브랜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브랜드가 너무 좋았어요. 진정성이 있고 휴머니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BTS처럼 전반적으로 조금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며드는 느낌인 건가요? 하드 파워는 군사력 같은 거예요. 힘, 에너지, 이렇게 힘싸움 했을 때 이기는 거. 그걸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력이라고 해요. 네, 소프트 파워는 문화. 지금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거죠. 기생충이랑 BTS랑 뭐 아기상어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요즘에 많이 도와드리면서 그런 제 자신의 소프트 파워를 좀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고요. 또 약간 인류에게 좀 모범이 되고 싶어요. 인류 사회의 모범이 되는 약간 정신적인 경험을 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그런 목표가 좀 생기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것도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방탄에 대한 브랜딩을 되게 높이 샀잖아요. 굉장히 높이 사죠. 예. 근데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 맞나요? 이것도 계획된 브랜딩이었는지. 아니요? 나만 궁금해? 근데 그게 맞잖아. 그게 어원 팀명이에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브랜드가 아주 잘 설계된 브랜드예요. 근데 다만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BTS가 그게 참 대단해. 다 운명적이에요. BTS가 비틀즈랑도 비슷한 거 아시죠? 발음이. 비틀즈잖아요. BTS. 근데 운명적으로 방시혁이 탄생시킨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팩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상한 말 하고. 방탄이란 거는 뭘까요? 막아낸다는 거죠. 그죠. 사회의 억압이나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막아낸다는 의미예요. 에이, 방시혁 그거 나오고 나서 끼워 맞힌 거 아니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방탄소년단 BTS의 첫 번째 앨범의 가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회의 편견이나 억압을 우리는 저항하고 이겨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왜 우리 에버랜드 가면은 어떤 세계에 온 것 같잖아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잖아요. 방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BTS도 경험을 계속 제공을 했어요. 어떻게? 노래와 가사와 유튜브와 일상과 인스타그램과 모든 그 매체를 통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럼 제품도 그렇게 팔고 게임도 만들었는데 그들의 스토리가 녹여 있어요. 그 세계관이. 그리고 이번에 영화도 개봉했던데. 맞아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저 작년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브랜드를 계속 배워야 되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끼워 맞추기도 되게 브랜드를 잘하는 느낌이에요. 네. BTS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저는 방시혁 대표님이 그런 안목이 그 빌보드 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좋아요. BTS 노래 잘하시죠? 춤 잘 추시죠? 근데 그건 사실은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걸스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 NCT도 그렇고, NCT. 네, 요즘 아이들. 오마이걸도 그렇고, 소방차. BTS뿐만 아니라 슈퍼엠이나 뭐 걸스 제너레이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은 다 잘생기시고 춤도 정말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또 컨셉도 명확해요. 근데 왜 BTS가 굳이 왜 BTS일까요? 왜 아시아인이 왜 1위를 했을까요? 그렇게 보수적인 비보드 차트에서? 이유는 딱 하나로 생각해요. 스토리로 인한 팬덤과 그들의 휴머니티, 브랜드 진정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저는 BTS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지방 출신이죠. 멤버들 다. 방시혁 대표님 처음에 중소기획사로 시작하셨죠. MBC나 SBS, Y 다 무시했어요. 처음에는 빅히트라고. 실제로 빅히트 했거든요. 이름의 중요성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룬 것처럼 행동해라. 네, 핫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자기가 잘 될 거라는 모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방시혁 대표님은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빅히트. 저는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처음에 다들 욕하셨거든요. 촌스럽고. 왜 빅히트냐? 그리고 BTS는 뭐냐? 방탄소년도 뭐야? 뭐 군대에서 나와? 처음에는 2014년에 막 방탄헬멧 또 연상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게 이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브랜드 그런 이해가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녹여냈고 그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그걸 시각, 언어, 그러니까 청각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주 통일되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프트 파워가 있는 브랜드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게 그죠.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꿀팁? 저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일단 툴 공부 필요하고 2, 3차원으로는 좀 더 로지컬한 띵킹 그리고 기획력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운해로 많이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좌뇌는 대체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운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 감성적인 기획 그게 좀 창의력 같아요. 네, 창의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감성이 담겨져 있는 기획을 좀 습관화되는 그런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BTS를 따라하시면 돼요. BTS처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Love yourself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로서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은 즐기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다 똑같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 좀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명재영 대표님 모시고 좀 진행을 해봤는데 정윤 씨 어땠나요? 처음 들은 직업이어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기대감에 너무 충족된 인터뷰였고 뭔가 배운 느낌이야.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롭고 저도 하고 싶다. 도전? 오늘 직업 인터뷰인데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도 엄청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라면은 도화지가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것 같아요. 머리 안쪽을 좀 디자인하는 그래서 이제 뇌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오늘. 오, 표현 너무 좋은데요? 칼럼 같이. 투잡합시다! 여기까지 매달리겠어, 내가. 아,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저희 잡주 공식 작별 인사죠.